오늘 국어 공부는 제8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교과서 238쪽입니다. 교과서 사파를 보세요. 지금 이 아이가 글을 쓰고 있는데요. 뭘 떠올리고 있나요? 네, 현장 체험 학습 갔다 온 일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쓸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이렇게 갔지, 도착했지, 그래서 뭐를 구경했지, 그 다음에 점심밥 먹었지,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했지 하면서 이 아이가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시간의 순서대로 아침에, 오전에, 점심에, 오후에 이런 시간 순서대로 지금 이 아이가 글의 흐름을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떠올리고 있네요. 자, 그럼 경험한 일을 글로 쓸 때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시간 흐름대로 쓰고 싶습니다.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경험한 일을 글로 쓸 때에는 이렇게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시간의 흐름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글을 쓰면 정리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겠어요. 자, 오늘 읽을 이야기의 제목은 배짱배짱, 배짜는 배짱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디 넓은 땅에 잎이 3개뿐인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클로버 밭이었습니다.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던 화단턱이 절벽처럼 높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갑자기 세상이 왜 이렇게 커졌지? 이야기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날 밤도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동시와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바람을 쐬러 마당으로 나왔다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야기 할아버지 아니세요? 어쩌다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할아버지만큼 커다란 배짱이가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세상이 크게 변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작게 줄어들었음을 알았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마당에 처음 보는 작은 열매가 있기에 먹어보았을 뿐인데. 배짱이는 할아버지 말을 듣고 이마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마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였을 거예요. 그걸 하나를 더 먹어야 본래 크기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 혹시 그걸 구할 방법을 알고 있니? 마루 밑에 사는 쥐들이 갖고 있는 걸 본 적은 있지만 그럼 쥐를 찾아가서 부탁하면 되겠군. 지금 내 몸이라면 마루 밑에 들어갈 수 있으니. 배짱이는 서둘러 쥐를 찾아가려는 할아버지를 덥석 잡았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흉악한 쥐들이 할아버지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배짱이는 제 집에서 작은 배틀을 꺼내어 풀잎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위로 다리 하나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자 별빛들이 모여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합쳐졌습니다. 가느다란 별빛이 배짱이 다리 속으로 쏙 들어왔지요. 배짱이가 다시 다른 다리 하나를 번쩍 들며 꽃밭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빛을 받아 마당에 은은히 흐르던 꽃빛들이 한데 모여 배짱이의 다른 쪽 다리로 들어왔습니다. 배짱이는 별빛으로 날을 날고 꽃빛으로 씨를 삼아 부지런히 배를 짰습니다. 자, 여기에서 날은요, 배나 비단 따위에 천이나 그물을 짤 때 세로 방향으로 놓는 실이에요. 자, 이게 배틀이 있으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실을 놓는 거예요. 이게 날. 그래서 별빛으로 날을 날고, 이 날고라는 거는 배 비단 따위를 자르고 날을 세는 단위인 세의 수에 맞춰 실을 길게 늘렸다. 이렇게 날을 이렇게 길게 늘렸다라는 뜻이고, 꽃빛으로 씨,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씨를 삼아서 이렇게 엮어야지 천이 되지요. 그래서 씨를 삼아 가로 방향으로 놓는 실이 씨실입니다. 배짱배짱 배틀이 분주히 움직일 때마다 배는 한자 한자 길어졌습니다. 자는 길이의 단위예요. 약 30.3cm에 해당한대요. 마침내 배가 완성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짱이가 너무도 빠르게 배 한 피를 짜내었을 뿐만 아니라 솜씨 또한 기가 막혔기 때문이죠. 자, 할아버지, 이 배를 가지고 쥐들을 찾아가세요. 그러고는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와 바꾸자고 하세요. 정말 고맙다, 배짱이야. 보답으로 무엇을 해줄까? 할아버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고 계시죠?
여름에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배짱이는 놀기만 했다는 이야기 말이냐? 네, 맞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할아버지, 제가 놀기만 하는 곤충이 아니라는 것을 글로 써주세요. 동시든 이야기든 좋으니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때문에 늘 게으른 곤충 취급을 당해서 많이 속상했거든요. 아무렴 너같이 솜씨 좋고 부지런한 배짱이더러 놀기만 하는 곤충이라니 말도 안 되지. 할아버지는 배짱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라고 마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쥐들은 자기 크기만 한 작은 사람이 찾아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에 사는 영감님이잖아. 이렇게 작아져서는 웬일이지? 인간도 우리만 해지니 무섭지 않군.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릴까? 쥐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번뜩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쥐들에게 배를 내밀어 보였습니다. 쥐들은 아까보다 더 놀라워했습니다. 오호! 배짱이가 짠 배잖아. 이 배를 우리가 가진 보물이랑 바꾸지 않겠어? 반쯤 갉아먹은 비누는 어떠냐? 맛이 기가 막히지. 난 비누는 먹지 않아. 그럼 이건 어떠냐? 썩은 사과다. 향긋한 썩은 내 군침이 절로 돈다고. 아니, 너희가 갖고 있는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를 주면 바꾸지. 할아버지 말에 쥐들은 잠깐 자기네끼리 속닥이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바꾸자. 할아버지가 배를 내주자 쥐들은 할아버지에게 마법 열매를 주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나온 할아버지는 열매를 입에 넣고 꿀꺽 삼켰습니다. 순간 할아버지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듯한 기분이 드는가 싶더니 본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클로버밭은 작고 아담해 보였습니다. 화단톡도 가볍게 오르내릴 수 있을 만큼 낮았고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이야기 할아버지 방으로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로 지은 시 배짱이를 들려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이야기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배짱는 배짱이를 읽고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해봅시다. 자, 그럼 물음, 할아버지가 작아진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를 그게 마법 열매인지 모르고 먹었기 때문이에요. 자, 배짱이는 할아버지가 본래 크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나요? 정말 착한 일을 해줬죠? 쥐가 가지고 있는 커졌다 작아졌다 마법 열매와 바꿀 수 있는 아름다운 배를 짜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배짱이에게 배를 짜준 보답으로 무엇을 해주기로 했나요? 네, 배짱이가 놀기만 하는 곤충이 아니라는 것을 글로 써주기로 했어요. 자, 여러분도 묻고 답하기 거기에 간단히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3번 그림 카드의 그림과 글을 보고 이야기 차례대로 그림의 번호를 써봅시다. 자, 그럼 먼저 붙임사의 그림 카드를 모두 떼어주세요. 자, 그런 후 어느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는지 그림을 보고 순서대로 놓아볼게요. 자, 먼저 할아버지가 작아졌지요? 그래서 다시 커지기 위해서는 커졌다 작아졌다 열매를 먹어야 되니 그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배짱이가 이렇게 배를 짜줬어요. 그래서 그 배짱이가 짜준 배를 들고 할아버지가 쥐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쥐들에게서 그 신비한 마법의 열매를 받아서 먹고 다시 지금 커지고 있는 장면이 네 번째. 그 다음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별히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장면이 맨 마지막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번호 적어주었듯이 여러분도 자, 할아버지가 작아지는 거 1번, 그 다음 배짱이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아름다운 배를 짜주는 거 2번, 그 다음 할아버지가 이 배를 들고 쥐들을 찾아가는 거 3번, 4번, 5번은 이미 적혀 있고요. 이렇게 숫자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1번 뒤에 보세요. 어느 날 밤. 여기에 보면은 선생님이 밑줄 친 곳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어느 날 밤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작아졌대요. 자, 두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가 마법 열매를 먹고 작아진 것을 안 뒤 배짱이는 배틀로 배를 짰어요. 자, 배짱이가 배틀로 배를 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언제 다음이냐면 할아버지가 그 열매를 드시고 작아진 것을 안 뒤에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열매를 먹고 작아진 것을 안 뒤에 배짱이가 배틀로 배를 짰다.
자, 그 다음 3번. 배짱이가 배를 다 짠 뒤, 이야기 할아버지는 배짱이가 짠 배와 마법 열매를 바꾸러 쥐를 찾아갔어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 배짱이가 배를 다 짠 뒤, 이거를 여러분도 적어주세요. 찾아가고 있지요. 자, 그 다음 마법 열매를 먹은 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글은 여기 이미 적혀 있고요. 우리는 요 그림 속의 일을 적어 보아야 되겠어요. 이야기 할아버지는 원래대로 커졌어요. 자, 맨 마지막. 다음날 밤, 이야기 할아버지는 동네 아이들에게 새로 지은 시 배짱이를 들려주었어요. 다음날 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다음날 밤에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배짱이 시를 들려주었답니다. 이야기 할아버지가 쓴 시 배짱이는 어떤 내용일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볼까요? 배짱이가 얼마나 배를 잘 짜는지를 시로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배짱이의 배 짜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을 시로 썼을 거야. 같은 내용이네요. 자, 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배짱이의 부지런함을 칭찬하는 내용일 것 같아. 그래요. 배짱이가 가장 속상했던 부분은 자기가 원래 게으른 곤충이 아닌데 개미와 배짱이 그 이소부화 때문에 아주 게으른 곤충의 최고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속상했잖아요. 그러니 할아버지께서 배짱이는 사실 그런 곤충이 아니고 정말 부지런하다. 그래서 부지런함을 칭찬하는 내용일 것 같대요. 그럼 시간 흐름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온답니다. 뒤죽박죽이 정리가 싹 돼요.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하기 쉬워져요.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잘 파악됩니다. 그렇죠. 사건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8단원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며 글 읽기, 이걸 배워볼 거고요. 장소 변화에 따라 글의 내용 간추리기도 한번 배울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였죠? 아까는 배짜는 배짱이는 우리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글의 내용을 간추려 봤죠? 근데 장소 변화에 따라 글의 내용을 간추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려 쓰기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글의 흐름을 어떻게 정리해 봤나요? 자, 먼저 시간, 그 다음에 여기 장소에 대해서도 해볼 거죠. 그래서 이 글의 흐름에 따라 정리를 해보고 내용을 간추려 쓰기도 해볼 거고요.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글쓰기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이번 8단원도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